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한 매체에서는 함소원 씨와 진화 씨의 파경 소식을 다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함소원 진화 진짜 파국. 측근 최근 들어 사이 안 좋아져. 진화 결별 결정하고 출국 준비. 진화 마음 정리 끝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한 부부의 파경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진화가 불쌍한 이유, 유일하게 불쌍한 중국인, 진화야 도망쳐 등의 게시물들이 줄을 이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내의 맛을 통해 함소원 씨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하거나 양육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파경설에 대해 그럴 수 있다라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들 부부의 파경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경 기사가 나온 시기입니다. 함소원 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치를 파워차이라 불러 문매를 맞았는데요. 청와대 청원까지 나올 정도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함소원 씨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주위에 억울함을 토로하는가 하면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소원 씨의 뜻대로 되진 않았는데요. 이후 다이어트 제품 먹튀 폭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곤경에 처합니다.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는데요.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파경 기사가 터져 나온 것이죠. 한 부부의 파경 소식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 사안입니까? 결국 파워차이나 먹튀 논란은 이후 사그라들었고 이들 부부의 파경 소식이 연예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두 번째, 함소원 진화 부부의 파경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파경설이 일었는데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결별설이 일었고 진화가 중국으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사가 나온 시기인데요. 당시 함소원 씨는 출연 중인 TV조선 아내의 맛 출연료를 두고 제작진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양측이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급기야 하차설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공교롭게도 진화 씨와 함소원 씨의 결별 기사가 터진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내의 맛에 하차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결과적으로 함소원 씨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들 부부는 다시 프로그램에 합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한 제보자로부터 이런 제보가 왔는데요. 이들 부부의 파경 기사가 모두 한 매체, 한 기자로부터 쓰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23일 함소원 씨가 장애 아동과 학대 아동을 위해 기부했다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소원 씨가 2014년 중국 재벌과 결별을 할 때도 모두 한 기자로부터 쓰여졌다는 제보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해당 매체에서 함소원 씨와 관련해 확실한 주전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결별설을 부채질하는 함소원. 함소원 씨의 결별설의 발원지는 측근의 전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함소원 씨는 자신의 결별 소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사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함소원 씨는 자신의 결별설이 보도된 이후 침묵,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라고 썼습니다.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냉각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로 진정되고 결정되면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결별설을 부채질하는 단서들을 모두 던져놓고 뜻밖의 행보를 보이는데요. 26일 진화와 키스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한편 제발 그만하라. 가정을 지키겠다. 본인이 스스로 가정 갈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놓고 이제 와서는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의 논란들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 부부 간의 갈등은 부부만이 압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단서가 대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함소원 씨 스스로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방송인 함소원 씨가 인스타 라이브 방송 도중 한국 음식인 김치를 파워차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치를 파워차이라고 부른 방송인 땡땡땡의 방송 하차를 요구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땡땡땡이라는 익명으로 소개됐지만 사실 함소원 씨를 직접적으로 가리킨 것인데요. 그렇다면 방송인 함소원 씨의 발언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함서원 씨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그 함서원 씨가 방송에서 김치를 좀 파워차이라고 불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중국에서도 또 논란이 될 만한 문제인지 해서요. 사실 뭐 파오차이는 이건 뭐 김치라는 표현이고 사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뭐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김치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한국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그리고 이거를 뭐 파오차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외래어를 그대로 뭐 김치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자국의 언어로 이거를 바꿔서 해석해서 쓰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만 봤을 때 이제 함소은 씨가 사실 논란의 중심에 섰다라는 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이제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이런 것도 영어잖아요. 외래어를 그대로 중국에서는 뭐 싱바커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쓰고 뭐 이마트도 이마이더 이렇게 바꿔 쓰고 뭐 심지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과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그냥 빙고 그게 사과란 뜻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바꿔서 쓰는데 그거는 뭐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했다. 이거는 최근에 들어서나 김치를 뭐 중국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희 쪽에서도 한국 측에서도 이렇게 예민하게 이것들을 반응하고 네. 그래서 좀 불거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중국에서는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파워차이를 뭐 본인의 나라의 것으로 문화의 것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나요? 저는 사실 파오차이라고 하면 이게 예전부터 제가 중국에 90년대 뭐 99년도부터 좀 있었지만 네. 파오차이 그러면 이게 고유의 한국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거가 최근 들어서 뭐 한국 김치가 아니라 뭐 이게 원래부터는 중국에서부터 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좀 최근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파오차이 그러면 이게 한국 김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심지어 예를 들어 중국에서 뭐 한번 지인이 물어보더라고요. 파오차이 이거 한국에서 뭐 좀 보내줄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길래 중국에도 파오차이 많이 파는데 거기서도 뭐 살 수 있냐 했더니 이쪽 거는 맛이 없다. 그래도 오리지널 한국 걸에서 바로 좀 받아서 먹고 싶은데 가능하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도 파오차이를 좀 한국의 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파오차이는 한국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약간 이제 그럼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건 좀 인터넷 위주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김치가 또 이렇게 뭐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는 사실 최근에 많이 좀 불거진 이슈인 것 같고 이게 점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확산되고 오히려 좀 쉬워지고 하는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함소은 씨가 파오차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무리는 없는 발언이네요. 네, 함소은 씨는 김치를 뭐 다른 중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뭐 모를 거예요. 아무도